윤 전 대통령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에게 좀 미소 짓는 얼굴을 보였다고 했는데 뭐 고생하셨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좀 등을 다독이는 듯이 두드려주고 김용현 전 장관과 마주보면서 좀 대화를 짧게 한 뒤에 나갔다고 전해졌고요. 예. 이후에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이제 결론을 내려두고 그러니까 특검이 정한 결론으로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았겠냐라면서 이런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감을 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가 또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고요. 결과를 또 본인들은 상상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계속해서 오늘 좀 타개됐던 주장이죠. 이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증거가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오늘 주장을 했고요. 항소할 뜻도 내비쳤는데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한 뒤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에서도요 상당히 많은 검사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장호성 특검부를 포함해 12명의 검사가 출석을 했는데 양형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고 네. 특검은 특히 이제 사형을 구형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 향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낼 걸로 보이는데 오늘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첫 웃음은 아까 이제 윤곽근 전 변호인이 구름 거치면 태양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죠. 직위형 재판부는 계엄 선포를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고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배윤주 기자 나와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 오늘 선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배 기자, 오늘 선고 형량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란이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행위를 일으켰음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직위원 재판부 오늘 두 가지 모두 성립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우선 재판부가 인정한 국헌문란 목적부터 살펴보면요. 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한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폭동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위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체포조 편성과 운영, 그리고 선관위 점거 등 모든 범행이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인 오늘 재판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를 범행에 관여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지만 사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감형사유 역시 언급했습니다. 범행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은 걸로 보이는 점과 실탄 소지 등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려 했던 점, 또 대부분 계획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던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던 점, 고령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감형사유라고 짚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서 수사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도 내렸습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어도 이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책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지 수사 범위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관련 수사권을 법조문을 검토한 끝에 문제가 없다며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관련성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고 공수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검경에서 확보된 증거가 충분히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위법 수사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판단에 들어갔는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맘먹은 것이 2024년 12월 1일부터라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수첩의 비상계엄의 계획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계획을 세웠다기엔 다소 허술한 면이 많아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군투입, 체포조 투입 지시 등은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인물들 14명의 체포 명단의 존재도 인정을 했고요. 관련 지시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헌문란의 목적도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한다는 점이 충분히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포고령에 나온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어길 시 척결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이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군투입을 결정하며 철수 계획을 정하지 않은 점이 국회 마비 목적이 상당 기간으로 계획됐다는 점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봤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란죄도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재판부가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점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중세시대까지 언급을 했는데, 재판부는 잉글랜드 찰스 1세의 강압적 의회 해산 사례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이 내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식이 역사적인 의식이 생겼다면서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범죄로 각국에 반영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기관을 전복,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로 봤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 판단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국무회의에 이 실체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점들을 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법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를 사법심사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런 점은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기능을 침해하는 국회가 이제 기능이 침해되는 그런 목적 등의 내용을 가질 때는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민주당의 폭거를 이유로 든 건 명분에 불과할 뿐 국회에 대한 군투입 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포고령, 체포조 운영,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점거 등은 모두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대한민국 전역 또 국회 선관위 등이 위치한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선고도 생중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 현장 표정들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내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윤 어게인,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소리를 치거나 일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속어를 쓰면서 불만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들었는데요. 자신에 대한 선고형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 그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던 걸로 취재됐습니다.